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언니가 동생이 좀 나이가 많은데 43살이에요. 결혼 때문에 걱정된다고 사주풀이를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저는 이 사주하고 이름하고 그 관계를 좀 중요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궁합을 이렇게 좀 이렇게 봐주다 보니까 이게 단순 궁합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남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적용이 되는지 이제 그거를 포괄적으로 이제 그걸 봐주는데,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그 결혼 컨설팅을 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추세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이 기본적인 게 되어 있고 인성이 잘 되어 있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기본이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잘 되어 있으면은 불과 한 2, 30년 전만 해도 참 그 집 그 딸이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참 잘 컸다 이렇게 되면은 집안이 좀 힘들더라도 있는 집안에서 사람 보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그랬잖아요. 요즘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런 게 없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그 결혼 정보 컨설팅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자료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 회원을 가입하잖아요. 회원을 가입해서 그걸 우리가 하나의 이제 결혼 장려 운동 그 본부라고 이제 거기에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중간에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료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이러이러한 남자가 있다, 또 이러이러한 여자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서로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본인들한테 이렇게 상대편을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게 했나. 이제 옛날로 얘기하면 뭐 결혼 중매하는 거죠, 중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 올라오는 자료를 보면요. 본인도 물론 뭐 잘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 학교 제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직장, 제대로 된 직장 있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또 요즘에는 이제 환경이니까 어떤 부모님은 어떤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형이라든가 혹은 뭐 동생, 언니라든가 뭐 이렇게 어떤 형제 자매도 어디에 다니고 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상세히 적어줘요. 왜냐면 그렇게 적어줘야 컨설팅 회사에서도 그걸 읽고 또 그거와 잘 맞는 그런 상대편을 이렇게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거 보면요. 요즘에는 부모 재산이 없으면 회원 가입이 어렵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부모님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어가지고 또 조금 돈도 모아놓은 게 있고 그러면 그 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이 상대편을 이렇게 매칭시켜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설팅에서 이게 머뭇거리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매칭하기가 어렵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제 결혼하기도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난 스펙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스펙이 너무 빵빵해.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 회원 가입을 해봐야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정도로 지금 너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이렇게 이혼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스펙을 보고 결혼시키니까 그러면 나한테 부족한 게 없잖아요.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부족한 게 없으면 어떻게 돼, 삶이? 굉장히 루즈해지죠. 그리고 사람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첫인상에서 어떤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요.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몇 년을. 그러면 그 사람에서 서로에서 느끼는 게 그렇게 설레이고 또 뭐 항상 볼 때마다 서로 어떤 호감을 느끼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결혼 전에는 우리가 감정에서 생기는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이제 연애를 한다고 그러면 결혼이라는 거는 결혼하고 하면 현실이잖아. 그러면 사랑 개념보다는 내가 얼마나 배려해 주느냐. 그 다음에 상대편, 특히 이제 여성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대편의 남편이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서로 들어주고 내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아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상대편을 또 때로는 좀 이렇게 안쓰러워 생각하고 힘들게 요즘에 힘들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겉으로는 돈 많이 벌으니까 직장 조대 다니네 그러는데 어디 다니든지 간에 요즘에 사람 관계에서요. 회사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어떤 회사 집단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그 갈등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면 일이 힘들어서 직장 다니기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 사이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직장 다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치열한 거죠. 자, 그러면 결혼 생활에 이제 둘이서 시작할 때 저는 이제 그 이름 분석하고 사주 분석을 좀 해보는데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서로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완벽하면은요 상대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입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등을 기대게 돼 있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오래 가지. 그 기댈 필요가 없으면은 나 홀로 서면 되잖아요. 그냥 홀로. 나 혼자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으니까. 이게 필요 없잖아. 그럼 이렇게 있던 이렇게 혼자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자, 여러 가지 조건이 힘들어서 결혼을 포기하는 이제 남자들도 많지만 또 여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구태여내가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기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거죠. 연애는 둘이만 맞으면 돼. 서로 사랑하고 보고 싶고 둘만이 감정의 어떤 어떻게 보면 감정 유발, 유혹에 의해서 서로가 사랑을 느낀다고 둘이만 관계되면 되잖아. 근데 결혼은 각자의 또 딸린 식구들이 있죠. 그 관계가. 그게 엄청나게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둘이는 정말 좋아했고 했는데 한 집에 어떤 누가 혹은 뭐 장인 장모가 혹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어떤 이렇게 개입이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자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이 사주 용어에서 이 관이라고 해요. 관. 이 관은 이게 남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장도 됩니다. 그 남자도 되고 직장도 되니까 남자만 직장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이 남자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 몰입하다 보니까. 그거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해서 일에 얽매이다 보니까 마음에 또 여유도 없어. 그러니까 뭐 1년 가고 2년 가고 금방 세월 가죠. 그럼 30이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30살 넘어가. 근데 그럼 요새는 30대 중반도 네. 오히려 30대 중반쯤 돼야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30 이제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가고 있죠. 이런 경우도 보니까 지금 43세예요. 여자가 43세. 옛날 같으면은 이제 결혼 얘기 하지도 못하고 그냥 야야 거기 저 좀 돈 많은 저기 사람이 있는데 저 후처자리가 어떻게 했나 이렇게 중매제의가 얘기했을 정도로 43세라는 건 늦은 나이죠. 특히 이제 이세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이세를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애를 낳고 싶어 하잖아. 그러면 여자가 43세면 이게 노산이잖아. 애를 낳는 나들. 이것저것 굉장히 복잡하게 됐기 때문에 건강 문제도 있고 자식의 또 그 애를 낳아서 또 양육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기가 힘든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요즘엔 전부 다 직장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죠. 남자고 여자고.
불과 한 30년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이제 맞벌이 얘기는 굉장히 낯설었죠. 근데 지금은 다 누구나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육아도 해야 되고, 돈도 벌러 가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이걸 뭐 결혼하기 전에 서로 역할 분담을 나눠서 하기로 아무리 약정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여자하고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야. 일이 따로 있는 것도 있지만 특히 요리를 한다. 그건 남자가 굉장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뭐 설거지 한다, 청소한다, 이건 되겠죠. 그럼 역할 분담이 그게 어느 정도 뭐 50대 50의 여자 입장에서도 그게 서로 어떤 서로 기분이 좋잖아. 이렇게 같이 정말 공평하게 나눠서 일한다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척은 하는데 여자 하는 일에 불과 3분의 1 해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직장이 안정돼 있고 수입이 이렇게 보장돼 있으면요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또 뭐 시어머니 또 개입이 돼서 뭐 아들 문제 가지고 또 자꾸 전화하고 뭐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세대만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네네 하고 있는데 요즘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또 결혼 안 하려고 그래.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부모 재산 없이 이제 회원 가입하기도 힘들겠다는 걸 제가 이제 제목으로 다뤄는 이유는 그 스펙을 보면은요 다 부모들이 빵빵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식들 이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나 남자나 기본적으로 자기 집 한 채 크든 작든 아파트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올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향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결혼하고 싶은 남녀가 봤을 때 이거 뭐 도저히 내가 우리 흔한 얘기로 뭐 농담 이 명함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자 학교는 기본적으로 다 대학교 다 졸업해요. 요즘에는 뭐 대학원 박사 석사학위 다 있다고 그러지. 자 이런 상태에서 여자 남자는 이제 구분 없어요. 여자분들도 다 석사 기본적으로 박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연봉 뭐 7천 보통 좌우 아래 위로 그 5천원에서 1억 사이. 그러면 일반적인 이 청춘 남녀들이 되게 결혼 생활에서 연봉이 5천만 원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누구 어디에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 특히 그 집 문제가 대두되니까 왜 지금은 남자들한테 전부 다 집 문제를 이렇게 남자들이 책임져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자분들도 기본적인 게 돼 있는 사람들은요, 본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더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아예 그 갭이 많이 되어 있으면요, 그거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주 분석을 해서 좀 그런 걸 알고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 원초적 본능 분석표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좀 보여드리면은 이거 보이세요? 원초적 본능 분석표. 그래서 사주하고 이름을 분석도 하고 두 사람 다. 그 다음에 배우자, 자식, 재물운, 사랑 표현력, 겉궁합, 속궁합, 절제력, 절제 통제력, 건강 문제, 그 다음에 내조 잘할 수 있는지, 외조를 잘할 수 있는지, 직업을 형태, 수용 능력, 현실성, 배려심. 자, 이런 정도를 어느 정도 참고를 한다는 거예요. 참고. 이걸 다 맞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으면 좋냐면은, 자, 남자가 배려심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럼 여자는 배려심이 없어도 돼요. 서로 알면 되니까. 그 여자는 뭐가 더 중요해요? 수용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하면,
맞아. 당신 얘기가 맞아. 정말 수고했어. 이렇게 리액션 하는 거 있죠? 그게 수용력이거든. 그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남편이 배려심이 있으면 여자는 수용 능력이라도 있어야 돼. 그럼 반대로 되면 여자가 배려가 많으면 남자가 수용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거야. 남자이기 때문에 뭐를 꼭 있어야 되고 여자이기 때문에 뭐 이게 아니고 내가 없는 거를 상대편이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필요한 거니까. 단순히 말씀드려서 내 사주에 물이 없어, 물. 여자서 이제 물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아주 오래 잘 삽니다. 자, 남녀 다 같이 물이 공평하게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서로 아쉬울 게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내가 상대편한테 내가 많은 물을 줄 필요도 없고, 또 상대편도 받을 필요도 없잖아. 그러면 뭐 부부 사이가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겠냐고. 자꾸 금이 가게 돼 있죠. 서로 잘났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다른데 돌아가게 돼 있고.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잘 맞으면요. 결혼 생활 못 해요, 그래. 내가 없는 게 상대편이 가지고 있을 때, 이게 가장 바람직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궁합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근데, 불과 한 30여 년 전만 해도, 뭐, 선본다는 거, 누가 이렇게 소개해서 이렇게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30년 동안 이렇게 키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렇게 이 짝을 서로 이 배우자를 이렇게 연을 맺어줘야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식으로 궁합을 보냐면 굉장히 단순했어요. 일지가 배우자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합이 있으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궁합 볼 때.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합이 있다. 물론 합이 있다는 건 정이 있고 서로 헤어질 수 없다는 그런 건 있지만 그게 현대사에서는 서로 자기 할 일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걸 포괄적으로 종합해서 봤을 때 서로에게 없는 게 상대편이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달라졌죠, 이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스펙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좀 더 다른 면도 이렇게 체킹을 좀 하면은 좀 더 유연성이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도 보면은 좀 이 사주는 너무 안타까워요. 자, 신유년 경자월 경오일 이모시에 태어났어요. 이 사주의 특징은 지금 이제 이 금이 많죠. 하나, 둘, 셋, 넷, 여덟 글자 중에 50%가 같은 요 오행으로 돼 있죠. 이렇게 되면 비교급제가 우리가 강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고집이 강해요.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상대편을 무시할 수가 있죠. 특히 여자 사주에서 이게 관이 지지에만 깔려 있죠. 이렇게 되면 여자들이 은근히 남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천간에 떠 있으면 관이 남자를 좀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안 돼 있으면 맨날 싸우는 거지 만나가지고. 이게 지지에 깔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에게 우습게 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원초적 본능 분석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자 사주에 식신상관이 발달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여기 식신이죠. 이 뿌리를 이렇게 제대로 받고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식신이 강하다는 거는 표현력이 좋게 얘기하면 표현력이 강한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자꾸 잔소리를 해, 개입을 해. 남자를 뜯어고치려고 그래. 그래 남자가 듣기가 좋아요. 매일 뭐 좋은 얘기라고. 사사건건이 자꾸 시비를 거는 거야. 아니, 그 맞는 말이야.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결혼했어도 시간이라든가 모든 본인의 어떤 절제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같이 해야 되니까, 가정적인 것도. 그 맞는 말인데,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옛날에는 바꿔 찍는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이 사주에서는 일단 남편을 이제 무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식신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 비교급제가 많으니까 고집하고 자존심 강하죠. 그러면 요 자리에 지금 남편이 이렇게 있어요. 관이. 또 이제 관이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 이게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인공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남편인데 정관인데 똑같은 정관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남자가 둘이 이렇게 서 있는데 처음에 이 남자가 눈에 좋았는데 계속 쳐다보면 이 남자가 계속해서 그렇게 설레이고 항상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생활하면은요 적나라하게 나를 완전히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연애할 때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서로 이렇게 예뻐 보이고 가슴 이렇게 뛰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는 내 포장할 필요가 없잖아. 결혼하고 나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입장에서 이 남자를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냐. 이렇게 여자 입장에서 관이 나란히 붙어 있을 때는 잘못하면은 이혼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재가 붙어 있으면 또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하고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구조로 돼 있으면. 근데 여기서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자월에 이게 추울 때 태어났죠. 이렇게 추울 때 태어나면 이 불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큰 물이 좀 위에 또 있죠. 여기 이 금이 이렇게 많으면요 굉장히 차갑죠. 쇠가. 그럼 이런 불들은 다 어떻게 돼? 열기가 다 뺏겨버리죠. 이 금한테.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불이 지금 없다고 봐야 돼. 거의. 있어도 제 작용을 못해. 그렇게 되면 이 사주구조에서 남자가 둘이 있는데 정관으로 이 남자가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도 있으면. 거기가 자존심 강하고 고집도 강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육친덕이 너무 없다는 거야. 자, 남자 이렇게 보니까 남자덕이 없겠죠. 그 자식도 마찬가지죠. 이 자식이 이렇게 떠 있으면 밑에 뿌리가 여기 있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충이 돼버리죠. 이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또 이 자와 유가 만나서 이 자유 이게 이제 파라고 해서 깨진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온전하지가 않죠. 온전하지 않으니까 여기 입장에서 뿌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또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모, 여기 제가 이제 부모 재산 없이 이렇게 처음에 제목을 넣었던 건 뭐냐면 여기서 부모 글자가 없어요. 보세요, 여기. 자, 여기 주인공인데 이게 부모 자리야, 이게. 어머니 자리. 투가 없어. 숫자가. 근데 여기 아버지 자리인데 아버지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8글자 안에 아버지하고 어머니라는 글자가 없다는 거는 이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모 덕이 없는 거예요. 육친덕에서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형제지간이 이렇게 많죠?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덕도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측에서 분석을 하면 이게 인성이 내가 공부하는 운인데 공부하는 기운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재라는 건 내가 돈이죠. 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없잖아요, 자주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이 나이 먹도록 결혼을 못했다는 건 뭔가 핸디캡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면 열등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뭘 비교하면 내가 제대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모도 있어갖고 나를 교육을 그렇게 잘 시켜준 것도 아니고,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서 내가 사회생활할 때 힘들 때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 많다 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받아야 될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 형제가 나눠야 되니까. 그 여러 가지로 지금 조건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힘든 상태인데 또 가장 기본적으로 이 한난저섭을 보면은 자, 하나하고 조한균이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까칠해요. 사람은 어울리지 못해. 섞이는 걸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기가 딱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거리감을 두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고 좋아하면.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데 애로사항 많죠. 또 한 가지 여자 사회에서는 이거 말씀드렸지. 이 관이 직장도 되는데 이 관이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직장다운 직장을 또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지. 돈이 없잖아요. 자체가. 그리고 이 죄라는 건요. 이 죄라는 거는 돈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는 열심히 내 나름대로 뭐 살림이라고 가정을 하면 정말 요리조리 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내가 정말 이 가계부 있죠, 가계부를 열심히 쓴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내 나름대로 관리를 잘한다고 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쓰지 말아야 될 돈을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은 자꾸 나가게 돼 있다는 거야. 그게 뭐야? 현실을 인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어떤 남자를 찾는데 이 결혼을 요즘에는 비즈니스 개념으로 사람들이 아예 인식을 해버렸어요. 내가 남는 장사해야지 밑지는 장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남자는 나보다 월등히 좋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그 남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서 나는 이렇게 어떤 상대적으로 여자가 예를 들어서 나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데 그 남자를 데리고 살라 하겠어요? 남자가? 그건 아니잖아. 남자도 나보다 더 나은 여자를 지금 원하잖아. 처갓집이 잘 살고 처갓집이 장인이 돈 좀 많이 벌어서 나중에 뭐 저거 되면 내가 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그쪽이 땡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기본적으로 본인이 안 돼 있으니까 너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대운에서도 보면은요, 여기서 필요한 게 지금 재인데 이게 지금 재운이 이렇게 와 있죠. 30년 인, 묘, 지 이렇게 30년 와 있는데 이 자체가 이 돈이 들어도 이 비경업자가 이게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질 게 없어. 이렇게 되면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관이 늦게 들어오죠. 나한테 이게 남자이면서 직장인데 46세부터 66대까지 오면은 이때는 30년이지만 크게 봤을 때 나한테 직장운하고 남자운이 늦게 들어온다는 거야. 46세에 넘어서 남자를 찾으면 그때 얘가 만날 수 있는 남자는 어떤 조건이에요? 좋은 조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악조건만 있는 거야. 그래도 할 수 없이 결혼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대부분 대운을 보면은 대운을 이렇게 2등분해서 분류해서 전반전, 후반전이 있을 때 전반전이 좋은 사람은 후반전이 좀 떨어지고 전반전에 고생한 사람들은 후반전에 좀 그런 대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게 일반적인 이런 구조는 처음부터 나한테 딱 어떤 제대로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만약에 또 싸움하겠죠. 형제들하고 비경업자가 많은 상태에 또 비경업자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 구조가 이렇게 안 좋다는 거는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경제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는 거는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요새는 개천에서 절대로 용 나올 수가 없어요. 용도 어떻게 돼? 개천에 있는 흙탕물을 먹고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건 싫다는 거죠. 깨끗한 물을 먹다가 승천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들은 정말 희망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사주 구조가 너무 힘들게 돼 있어요. 그 관이 이렇게 시원찮으니까 제대로 직장을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직장을 가지 못하니까 내가 수입이 시원찮잖아. 뭐 연봉 얘기를 어디 가서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정보가 발달됐으니까 뭐 어떤 정보를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 찾아보면요 다 나오잖아. 근데 어떤 흐름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 사람끼리 만나고 없는 사람끼리 만나야 된다는 구조로 이렇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려버리면 도저히 이게 사회적인 구성원도 힘들어지고 결혼이라는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도 좀 해결 못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젊은 청춘 남녀가 이런 인식을 조금은 좀 폭넓게 가지고 이게 그래서 내가 친구를 한번 사귀어보니까 정말 친구가 진실되고 정말 착실하고 정말 바람직한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집안의 어떤 돈이라든가 많이 배움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따지지 말고 기본적인 상태에서 내가 서로 이렇게 만나 살면은 그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고맙고 남자는 또 여자가 자기 할 일을 착실하게 해나가니까 또 고맙잖아. 이런 상태가 돼야 결혼이 원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있는 사람끼리 빵빵하게 쌓아놓고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결혼해서 그렇게 오랫도록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을 제대로 원만하게 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오늘 이거를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이게 참 이거는 너무 힘들겠구나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오죽하면 언니가 나서가지고 동생이 안타까우니까 이런 걸 신청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추운 상태에서 지금 이제 가을 겨울 말이죠. 계절로 치면 그러니까 봄 기운이 없고 여름 기운인데 이것도 가을하고 겨울 기운이 강하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인 거니까 일조량이 약하니까 이 빛을 제대로 열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죠. 오하에서 거기다가 주위에 다 찬 기운하고 나와 극되는 기운이 있으니까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야. 여기 관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이 찬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따뜻한 기운이 꼭 필요한 사주거든요. 근데 얘들은 역할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본인이 힘들겠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듣고 제가 이렇게 쭉 적으면서 느끼는 게 이게 왜 이렇게 힘들게 되어 있을까. 이렇게 너무 뭐 한 가지라도 나한테 좀 제대로 내가 그걸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무 육진복이 없다는 거야. 아무 덕이. 어머니 아버지는 사주에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나한테 그만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 또 남편은 또 이랬죠. 이 분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될 역할을 못해. 거기다 또 이렇게 나란히 서 있어 남자가 둘이.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 어떻게 돼? 다 여기 쳐다보고 있죠. 이게 얼마나 복잡해. 될 수가 없잖아 상황이. 자식도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서 또 이 재 같은 경우는 이 재 여기 재 있죠. 요거는 여자한테 재는 아버지도 되고 그 다음에 돈도 되고 또 시어머니도 돼. 시어머니 시댁도 된다고 시댁. 시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물론 이게 여기 없으니까 시댁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시댁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로 좀 시집에서 나를 이렇게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게 좀 꼬여가지고 본인이 이 나이까지 와서 지금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 본인이 이제 내가 고생했으니까 좀 고생 안 하고 물론 좋죠. 그렇게 하면 고생 안 하고 좀 여유 있는 집안으로 결혼을 해서 살았으면 하는데 그쪽에서 남자들이 선택할 때 그러면 이 주인공이 얘기하는 그런 여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요즘은 끼리끼리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전부터 하는 얘기지만 결혼이라는 건 이 남녀가 만났을 때요 모든 게 그냥 우리 흔한 얘기로 끼리끼리 만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라면 끓여 먹을 때도 편해. 나는 힘들게 사는데 처갓집이 엄청 부자야. 근데 맨날 가면은
처갓집 가기도 싫어. 가봐야 어떻게 돼? 얘기하는 건 나한테 상처를 주려고 얘기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상처로 들리기 때문에 가는 것조차 싫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럼 뭐로 그러면 결혼을 해? 그렇게 되면. 뭘 유산 물려받으려고? 그것도 제대로 안 돌아올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라면 끓여 먹더라도 둘이 그 형편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는 게 서로 이해도 하고 서로 처갓집이나 시댁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서로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돼. 왜? 워낙 잘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끼리 뭉치니까 사회 교류도 안 되고 완전히 편가르기식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 누가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본능적으로 어찌 보면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죠. 아니 그 있는 사람하고 서로 있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서로 좋잖아요. 옛날에 그 정략 결혼식으로 요즘은 그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찌 보면은 뭐 지금 힘든 사람 대변에서 좀 어찌 보면 현실적인 거를 투정들이 현실이 되어버렸는데 사주하고 이름을 이렇게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사주가 너무 이제 아쉽다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들은 나이가 이렇게 되면요 어떤 남자든지 간에 웬만한 다른 조건이 좋아도 이렇게 매칭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너무 눈높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아니면 잘난 사람이 아니면 안 만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내가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좀 감안해서 남자들을 좀 자주 만나고 또 그래서 내가 현재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